안녕하세요. 북소믈리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크고 작은 실패로 자신감을 잃으셨나요? 금전적인 문제로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추천드리는 책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를 읽어보세요. 이 책은 30살 빈털터리 대학원생을 메이지대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든 10가지 독서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메이지 대학 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누적 판매 100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내가 공부하는 이유, 독서력 등 수십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프롤로그와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롤로그부터 살펴볼까요? 프롤로그. 인생의 위기마다 내 곁에 책이 있었다. 저자는 크고 작은 실패로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독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 30대 나이에 이룬 것이 없는 빈털터리라 현재와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독서를 통해 저자는 생각하는 힘과 풍부한 간접 경험, 나와 타인,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유연성, 중요한 일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당당한 자존감, 삶의 지혜 등을 얻을 수 있다고 독자에게 충고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챕터 1.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독서는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프라 윈프리의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미국의 방송인이자 여배우인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미시시피강 근처 흑인 빈민가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20대에는 마약에 손을 대 감옥을 드나들었고 그러는 사이 외모 또한 100kg이 넘는 못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오프라 윈프리에게 극적인 인생 역전은 뒤늦게 만난 아버지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책을 읽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곧 180도 달라질 것이다. 후에 성공한 오프라 윈프리는 나는 책을 통해 인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나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았다. 독서는 내게 희망을 주었다. 책은 내게 열린 문과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챕터 2. 인생은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꾸준히 읽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꾸준히 책을 읽으십시오. 독서가 인생을 변화시켰으며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꾸준히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읽은 독서량이 쌓여서 어떤 일도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헤매지 않을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일단 책 읽는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일단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일부러 책 읽을 시간을 만들기 전에 책을 읽지 못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업무 중이나 회의 시간에는 책을 읽을 수 없지만 점심 식사 후
1, 20분은 책을 읽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중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책을 읽기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세계 최고 투자가 워런 버핏은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비법으로 읽고 또 읽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매일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독서에 투자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5배 이상 책을 읽었다고 말합니다. 챕터 3. 한 권을 재미있게 읽어야 100권을 읽을 수 있다. 이 장은 저자의 독서론과 독서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독서 초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 쓸모없는 책은 없습니다. 책을 읽기도 전에 책의 가치를 한정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소설책은 재미있지만 자기 개발과는 상관이 없다. 직장인이나 CEO라면 경영서 위주의 독서가 도움이 된다. 실용서는 내용의 깊이가 없다. 등이 대표적인 선입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책의 가치나 쓸모는 책 자체에 달려있기보단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좋은 책은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이나 톨스토이 작품 등 고전이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살 책이 없어도 서점에 자주 가십시오. 규칙적으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면 자주 서점에 들러십시오. 당장 책을 사지 않더라도 의욕을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읽고 싶은 책이 생겼을 때 바로 책을 손에 넣어야 독서로 이어집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십시오. 인터넷 서점은 편리한 반면 베스트셀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책을 사보기를 권하는 이유. 독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일수록 도서관보다는 서점에서 책을 사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결과물을 직접 소유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책이라는 물건은 직접 소유하고 줄을 치거나 이름을 적는 식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책이라는 물건 자체에 애정을 가지게 되는 것만큼 좋은 독서 습관은 없습니다. 추천 도서가 아니라 걸리는 책부터 먼저 읽으십시오. 추천 도서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책을 읽을 때 나 자신이 중심에 없는 것만큼 시간 낭비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 책, 좋아하는 책이 나에게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책은 많고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읽기 싫은 책을 억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성장하는 만큼 독서의 폭도 넓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만 읽으면 독서가 편협해지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우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관심사나 생각할 거리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책은 읽을수록 더 많이 읽고 싶다,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그 어떤 책보다 더 깊게 읽을 수 있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독서법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통하는 독서법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용했다고 해서 나에게 무조건 잘 맞는 방법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참고하는 정도면 됩니다. 독서 경험이 늘어날수록 나만의 독서법이 생깁니다. 문학작품의 경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상이 달라지니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독서법이 효과적이며 또한 천천히 읽어가며 저자의 세계관을 음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같은 문학작품이라도 미스터리 소설이나 추리소설은 다의적인 해석이 불필요하므로 빠르게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챕터 4.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독서의 기술 10가지. 이 장은 저자가 독서 인생에서 익힌 독서의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빠르게 읽기란 단지 책 한 권을 빨리 읽는 기술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간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효율적인 독서법입니다. 책 읽는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다면 책을 읽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까? 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책을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읽는 것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표지와 차례로 좋은 책을 찾는 법. 책을 읽기 전에 사전 준비, 즉 제목, 차례, 저자 소개 등 책의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읽어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책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대강 파악하고 읽는다면 책을 읽다 헤맬 일도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책을 읽게 됩니다. 모든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오히려 독서를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책은 미련 없이 책을 덮으십시오. 그러면 독서가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비록 어떤 책에서 얻는 것이 없더라도 그건 내 능력 탓이 아니라 나와 잘 맞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일주일에 10권 읽기. 동시병행 독서법은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같이 읽는 독서법입니다. 핵심은 한 권을 모두 다 읽은 뒤 다른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읽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는 식으로 연결해 읽으면 헷갈릴 염려는 없습니다. 동시병행 독서법은 독서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며 전혀 상관없는 주제의 책들을 넘나드는 동안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고전을 읽는 법. 고전이란 몇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문학, 철학, 역사 등의 작품이나 현대 문명의 밑바탕을 이룬 경제학, 물리학 등의 저서들을 말합니다. 고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 진리, 즉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선과 악, 쾌락과 고통 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을 먼저 읽으십시오. 고전이 어려운 것은 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전을 풀어주고 해설해주는 책 혹은 저자에 대해 설명한 책을 미리 읽으면 고전 읽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번역과 해설의 수준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번역을 거쳐야만 읽을 수 있는 세계 고전들은 번역이 좋지 않으면 독서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문장이 명료하고 깔끔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하는 번역본을 선택하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고전은 독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 양과 깊이가 방대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독서로 책에 담긴 모든 뜻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꼼꼼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뜻을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20살이냐 40살이냐에 따라 새롭게 다른 면이 보이는 게 고전의 매력입니다. 음독은 10번 읽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음독은 집중력이 높아져 오래 기억에 남고 읽기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또한 굳이 의미를 설명하거나 묻지 않아도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스스로 문장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독서노트. 중국의 정치가 마오쩌둥은 붓을 움직이지 않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다며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직접 써서 정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내용 정리, 의문 제기, 내 의견 정리 이렇게 3단계를 거쳐가면서 심도 있게 읽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인용구 베스트 3 노트. 책을 읽는 동안 제일 좋았던 문장을 3개 뽑아서 정리한 것이 인용구 베스트 3 노트입니다. 중요한 점은 좋은 부분을 적어두고 왜 그 부분이 좋았는지 혹은 어떤 점을 느꼈는지를 함께 적는 것이 이 독서 노트법의 핵심입니다. 도서 열자평 노트. 아주 간단하게라도 책 정보와 두세 줄의 간단한 메모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 도서 열자평 노트입니다. 책 제목, 저자명, 출판사명 등을 간단하게 적고 짧게 평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열자평을 쓰는 것처럼 간결하되 책의 주제와 감상을 핵심만 적는 것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기록해도 좋습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에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꾸준하게 책을 읽으십시오. 자기계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독서. 그동안 게을리 하셨다면 이 책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